안녕하세요. 정문의 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11월 8일 월요일이죠. 오후 6시 30분인데요. 신풍제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 일단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보면 지난번 3200선. 황 대표가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래도 또 하겠습니다. 이건 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의 흐름, 즉 저점이 높아져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돈의 흐름이 전저점을 떨어지기 전에 누가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비싸게 주고서라도 자꾸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음, 반면에 반면에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 고점을 에, 전 고점을 전 고점을 전 고점을 음,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오기도 전에 누가 파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게 하나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상향으로 흘러가느냐 우하향으로 흘러가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점도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고점이 낮아지니까 저점도 같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요 흐름의 폭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또 하죠.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채널 진폭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그리고 채널 상승의 흐름과 변화를 줬던 시점. 이렇게 전체적 흐름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꺾여가는 그림. 그리고 다시 언젠가는 얘가 또 다시 이렇게 저점이 높이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시작된 자리를 우리는 최초 변곡점을 이제 이런 자리를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거죠. 종합주가지수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3200선이 이 자연스러움이 꺾이면서부터 이렇게 흐름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여기 지지가 다시 또 저항으로 바뀌면서 현재 주가는 여기다.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지는 2960점 20이 끝났다. 한 0.3%좀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죠. 아래 꼴좀 달고요. 자, 그러는 동안 변화를 주기 시작했던 종합주가지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쯤 돼요. 그죠? 여기. 그때까지만 해도 신풍제약은 여기를 깨지 않고 잘 지켰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를 지켜보. 그러니까 흐름이 종합주가지수는 하방으로 결정돼서 흘러가는 동안 신풍제약은 그러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어떤 흐름? 즉 고점이 낮아지는 이 자연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하락 추세선을 이어지다가 결국엔 9월 말쯤에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깼다가 저항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대였었잖아요. 지지대가. 이게 깨지면서 저항이 형성되면 주가는 어느덧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러면 신풍제약을 짓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드실 거예요. 초조하고. 왜냐면 빠진데 더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좀 보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한번 돌아볼게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신풍제약.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를 유심히 보게 되면 여기를 지지를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양봉이 한 번 났죠.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언제였냐면 5월달 그리고 6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7월달에 고점을 찍고 다시 밀리는데 그때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6월, 7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반등을 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그러나 월봉을 보게 되면 이미 빠졌던 흐름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반등하는 이 구간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처럼 어떻게 이것처럼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지를 형성했던 자리가 다시 저항으로 바뀌고 다시 지지를 형성했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 고점의 흐름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흐름을 위배하지 않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미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 종목에 관심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극복해야 될 현재 가격대는 엄청 중요한 자리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이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지워서 한번 보면, 가격대를 보면 얼마냐면 한 6만 7천 원, 6만 여기 6만 5천 원 선.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신풍제공 계속 저항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고점이 낮아진 형태가 된다면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이 종목은 차라리 여기를 회복하고 6만원대 초반대, 그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한 5만 9천 원, 6만 원대를 기본적으로 이 라인, 여기 이제 5, 6만 원이잖아요. 그죠? 5만 9천 원, 6만 원대인데 이 가격대를 여기를 회복해주고, 그죠? 그럼 좀 더 올라가면 한 6만 7천 원 갔다 6만 원대 초반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와도 저항이 되고, 그러니까 앞을 보면 6만 원대 저항이 굉장히 강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있는 공간 흐름대로 가게 되면 2만 원대 무너지는 자리까지 열린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여러분. 자, 황 대표 방송을 몇 번 들으신 분이라면 제가 흐름에 위배되지 말라라는 말을 참 많이 했죠. 여기도 보시면 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죠? 이렇게 내려온 그림이 형성됐죠? 바로 여기서부터는 날짜를 봤을 때는 언젠간 한번 얘기 들었지만 4월, 5월 지나면서 반등을 했지만 이 지지값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자리였던 거죠.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봉을 봐도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다음 거래가 많았던 여기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알 수 있죠. 2만 원을 약간 깨는 자리까지도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마 지금 처리하기가 굉장히 고심이 될 겁니다. 이걸 손절해야 되는지, 뭐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2만 원까지도 흘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4만 6천 원대인데 반등을 해주면 6만 원까지만 반등해줘도 꽤 많이 반등해주는 거죠. 거기까지만 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있을 것 같고, 아니야 신풍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같으면 6만 원 초반대만 와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즉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장이 다시 살아나서 우상향으로 이 자리를 6만 원대를 안착을 해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굉장히 저항대가 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분위기가 또 안 좋아서 이쪽 흐름을 또 타게 된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기회를 하면 커플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현재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개별 종목인 신풍도 하방에 지금 흐름을 가고, 또한 종합주가지수도 하방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커플링의 개념이죠. 지금 같은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만약 살아나면 괜찮겠지만, 못 살아난다면 신풍도 다시 또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점을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는요, 만약에 추가 매매를 하거나 막 그런 생각이 있다면 중간에서 받으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건 여기 열려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안 올 것 같지만 와버리면 여기가 또 순식간에 올 수도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올 때 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받는다면 여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추가를 하려면. 아니면 넘어가서 안착을 하고 여기서 사든지, 그죠? 이게 중간에 해버리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물려있고 시간 가치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죠. 자, 주가 흐름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차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풍제약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서 뭐 신풍제약이 어땠는지를 보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실적과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최근에 장세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같이 보면 보게 되면 일단 신풍제약 주식회사 이렇게 쳤습니다. 그다음에 46,450 오늘 7% 정도는 빠졌는데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니까 작년 480억, 493억,
그리고 올해 450억, 462억. 영업이익이 좀 줄었어요. 그죠? 매출 구조도 줄었습니다. 작년 후반기보다.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서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당기수익도 좀 줄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줄어가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요건 빼고요. 요건 추정치니까 1874억, 그 다음에 1897억, 1978억. 늘어가는 추이였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늘어가는 추이였는데 분기 실적 보면 줍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수익은 괜찮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주식 흐름에 대해 주가 이야기할 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좋은 내용이 있다, 실적이 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기준 없는 매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악재가 나중에 한 번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호재가 나중에 한 번에 반영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를 굉장히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 내부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첫 번째는 오랜 시간에 형성됐던 중요한 가격 분석, 차트 분석이 하는 이유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면서 소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응하려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처럼 실적 분석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아요.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닌데, 주가는 21만 원에서 지금 4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실적을 갖고 이 정도 올라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거품이었구나. 회사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건 거품이었구나. 그러니까, 실적하고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품하고 적정 주가라고 하는 건 이집에서 노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갔죠. 신풍제약은 뭐 선풍적이었죠. 뭐 4,000원짜리가 21만 원 갔으니까 한 50배 갔나요? 그 정도? 4,000원짜리 맞나요? 4,000원짜리가 20만 원, 50배 맞죠? 그러면 이게 과연 옳았냐는 거죠, 이게. 이게 결국에는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는 거품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는 어디서 멈추는지를 봐야 되는데, 멈춤과 동시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방향을. 그 얘기는 멈춰서 늘어졌을 때 섣불리 잡는 것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서 흐름을 바꿔줘서 비싸게를 누가 치는 모양이 나온다면 뭐 많이 올라가는 걸 떠나서 그때부터는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수급의 논리가 좀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일단 신풍제약은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고가였던 21만 4천 원 대비 상당히 거품이 이제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상패가 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지만은, 이럴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특징도 이달 들어 10을 넘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화이자 경구엔 치료나 코로나 치료제 영향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죠. 화이자 소식에 셀트리온에서 다 빠졌죠. 일제 이쪽 계통은. 혹시 장중 주가 급락, 의무보야 보유, 확약 잘 봐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건 그렇고요. 코로나 먹는 약 머크보다 효과적인 화이자 등장의 출렁. 그러니까 이쪽의 계통들은 저 화이자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풍제약도 이런 게 있었겠죠, 기대감이.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런데 치이고 치는 경쟁력이라 이런 거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주가는 뭐라 그럴까요? 흑자를 유지했던 부분들이 더 이상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불신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물타기를 하거나 추가를 매매할 땐 들어가면 안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6만 원을 이 자리를 하루 이틀 끄는 게 아니에요. 그죠? 5월 달도, 6월 달도, 7월 달도 상당히 8월 달도, 9월 달도 여기도 저항까지 맞았어요. 그죠? 더군다나 여기는 또 거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까지 넘겨주지 않는 이상은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자.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6만 원 근처까지 오면 분할 청산 해주자.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고 물었을 때는 2만 원까지도 열고 봐야 된다.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만약 이 어딘가에 사셨던 분이라면 8만 원이면 2만 원 돼버리면 8분의 4가 빠지니까 거의 5, 60%는 날라가게 되죠. 그죠?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걸 기대해서. 왜냐면 너무 공간이 넓습니다. 이게. 그죠? 너무 넓어요. 넓다는 것은 그만큼 손절만 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동의 공간을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그 다음에 6만 원 하는 자리가 이제 46,500원인데 일단 6만 원 근처까지 반등을 해준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뚫어서 눌림을 주면 그 비중을 줄였던 거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사지 말고 2만 원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차라리. 그래야 전체적인 시장의 위치 그 다음에 흐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흐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결국엔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널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시할 게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자리이긴 하지만 꼭 거기 온다는 보장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게 뭐예요? 지지대가 없어요. 그죠? 한마디로 가격의 지지대가. 그러니까 더 열고 봐야 되겠죠. 신풍제약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요거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요걸 빗대서 제가 이 종목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보시면 신라젠 너무 유명한 회사고요.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흐름이 깨진 자리는 정말 조심하자. 진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방송하면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흐름이 깨진 자리는, 대흐름이 깨진 자리는 이건 정말 조심하자. 그만큼 대흐름이 깨졌다는 것은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가 왜 깨졌겠어요? 거기 하나 못 지키고. 그럼 문제가 터졌다 이거 거고 신풍제약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보게 되면 여기다 내가 추가를 하나 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신라젠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요건 신라젠이 요거를 보는 것보단 여기를 봐볼게요. 여기 추가 여기 보고 신풍제약 이렇게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이 흐름이 깨지니까 신라젠도 사정없이 주가가 빠졌어요. 지금 얘도 자연스럽게 올라온 흐름이 빠졌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뭐 이 부분을 나쁘게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본다면 마음의 각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래도 신라젠은 그거 있었죠? 실적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흐름상에서는 보게 되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좋았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없었죠. 이런 부분을 한번 보면 뭐였냐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보세요. 연간 실적 자체가 완전히 마이너스였는데 신풍제약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죠. 그죠? 좀 다른 부분이 이게 신풍제약을 보게 되면 얘는 조금 이렇게 재무정책 기본은 정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연간시가 특히 그렇고요. 그러면 같은 케이스라고 해도 흐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케이스로 갈 수 있겠지만 신풍제약이 아무래도 반등의 여지는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만 원대 가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만 원 밑에까지도 열고는 봐야 된다. 각오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신규 진입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6만 원 안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수급이나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안착과 동시에 실적이나 이 추이 그 다음에 기사 내용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오면 이 자리는 기술적이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2만원에서 4만원 사이가 적정 주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없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신풍제약 갖고 계신 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냐면 여러분들 뭐 다 똑같죠. 개인의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계시면 너무 힘드시겠죠. 그죠?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는 열고 가야 될 것 같고
6만 원대를 안착해주는 여부 되게 중요하고, 반등이 기술적으로는 반등 이전의 가능성은 훨씬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위배해서 물타기를 중간에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